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자기소개서가 예전에 그 대교협 같은데 그 대학교협의회는 그 유사도 검증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도 유사도 검증이 있나요? 예전에 그런 걸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요게 2010년도 이제 이 전형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뭐였지 연대 막 인성 문제 터지고 수시 전형으로 막 그런 것도 이제 나오면서 유사도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연대에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오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각 고등학교에 있는 그 자소서 올라온 자소서 데이터들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 가면은 경기도 그 전산원인가 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국의 데이터가 다 모여요. 그래서 2010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데이터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 그래서 평가자들, 입학 담당관들은 이제 자기 개인으로 이제 계정이 나와요. 공문이 와서 이제 계정이 나오면 그 아이들 이제 원서 접수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 들어오면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우리 학교에 지원한 아이들 데이터를 다 집어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석 요청을 하면 몇 시간 안 걸려요. 몇 시간 후에 이제 들어가 보면 이게 과거에 기존에 이제 쌓여 있었던 자소서랑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 전국에 들어와 있던 자소서랑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학교에서 있을 때 해봤는데, 보통 보면 아이들 이제 자소 유사도가 몇 프로 안 나와요. 그렇게 높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재수없게 책 제목이 되게 긴데 그게 우연찮게도 다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붙는다. 요래도 몇 프로 안 나와요. 몇 프로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점하는 경우는 크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919에 있을 때 이게 유사도 검사를 돌려서 이제 보통 그걸 돌린 다음에 최대값을 먼저 펼쳐봐요.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뽑으면 이게 너무 높은 값 나오면 이제 얘들은 제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그때 꽤 크게 나온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지 하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그걸 띄우면 지금 올해 우리 학교에 지원한 자소서, 그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자소서 같이 떠요. 그리고 이 항목이랑 이 항목이랑 이제 선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이게 몇 프로 유사한지가 이렇게 쭉 뜨는데 잘 돼 있네요. 네,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학들이 이런 거 쓰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봤더니 인성이 이제 위치가 좀 다른데 인성이 90%가 넘게 유사도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딱 그거였어요. 어떤 애는 이제 그 뭐지, 자기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래서 뭘 느꼈어요. 이렇게 쓴 애가 있었는데, 올해 우리 학교에 이제 지원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느끼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느끼고 어떤 활동을 하고 뭘 느꼈는데 이게 내용이 거의 유사해. 정말 동일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자료를 봤더니 전년도에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애 자소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이제 입학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거기 지원한 애 중에 수험번호 몇 번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자소서랑 우리 올해 지금 지원한 애 자소서가 일치한다. 유사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 학생 그 학교랑 개인 정보 좀 알려달라라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같은 중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활동을 같은 중학교 선후배인데, 근데 느낀 것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활동을 했더라도 느낀 게 달라지면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제 추측했던 그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내 자소서를 써서 내가 붙었으니까 이제 후배도 이제 다른 학교를 이제 쓴다고 하니까 참고하라고 후배한테 준 것 같은데, 후배가 이게 딱 보니까 이 봉사 인성활동 나랑 똑같은 거네? 그럼 나도 요거 쓰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많이 베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이제 뜬 거고, 그래서 이제 전형위원회 열어가지고 사실 이제 이런 학생이 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점은 이제 되게 강하게 걸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랑 너무 친해서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야, 나 이렇게 생각해, 넌 어때? 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걸 느낄 수 근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토론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물증은 없긴 하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딱 그 차이였어요. 거의 느낀 게 동일한데 그게 토시가 안 바뀌고 이렇게 했으면 그 위치만 좀 바꿔놓은 느낌이라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의심을 좀 많이 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친구들의 모든 자소서는 그렇게 검증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학원가에 이제 나와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외부 업체에서 그런 유사도 검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있대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 기관에서 쓰는 DB가 지금 교육개발에서 만든 그 DB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유사도랑 실제 학교에서 평가하는 유사도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다만 자소서를 이제 쓸 때 다른 사람의 이제 자소서를 보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느끼는 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그 자소서를 이제 옆에 두고 사람이 이제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위험해진다. 그래서 남의 자소서를 이렇게 너무 주변에 두고 쓰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네. 원래 대입에서는 네.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평가의 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네네. 근데 그 고입에서는 이게 점수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는 점수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최초 2010년도에는 1단계 내신 성적에다 서류평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소서랑 학생부를 같이 평가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2단계로 이제 애들을 데려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요런 형태였는데, 이제 1단계에서 이제 서류평가하지 마라 그래서 요게 이제 2단계로 서류평가가 갔고, 그 다음에 지금 매뉴얼상에는 서류를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2단계는 면접으로 점수를 낸다 요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서류를 좀 평가해서 면접이랑 같이 합산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서류를 본 걸 기반으로 면접을 봐서 최종하는 학교도 있고, 아예 면접 위주로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서류가 평가가 되던 안 되던 지금 면접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의 정성을 우리가 쏟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럼 이제 자기 주도 학습 영역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따로 점수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평가 양식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가 양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면접팀이 여러 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외대부고나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면접팀이 한 10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면접일 동안에 그 모든 교실이 면접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똑같은 아이인데 1면접실 들어갔을 때 평가자의 평가랑 2면접실 들어갔을 때 평가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얘가 어떤 면접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학풀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자들의 눈을 조금 모아놔야 돼요, 평가 기준을. 약간 그래서 균일화. 그쵸, 균일화를 시켜야 똑같은 아이가 들어갔을 때 합불이 동일한 이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면접관들끼리 면접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자라는 평가 지표를 만들고, 이게 서류평가가 있는 학교는 서류평가랑 그 면접평가의 평가 지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평가만 있는 학교는 그 면접 지표만 만들어지겠지만 서류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들도 평가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그 평가 지표들이 있는 것이 학교마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다르죠. 근데 그건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공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개 좀 해주죠. 왜?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평가 지표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세부 평가 지표 중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채점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어머님이 그 세부 평가 지표의 점수가 우리가 이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진 애들이잖아요. 떨어졌을 때 우리 애가 왜 떨어졌냐.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항상 이제 입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발생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다. 떨어진 거에 이유는 없지만 나 왜 떨어졌는지는 좀 알고 싶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든 끝내는 이제 좀 주관적인 평가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애가 떨어졌는지는 좀 알고 싶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요 세부 평가들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이런 평가에서 왜 우리 애가 이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또 확인을 요구를 하게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응이 안 돼요. 양쪽 다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세부 평가 지표는 이제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따라.
근데 부모님들 입장도 좀 이해는 가죠. 네. 왜냐면 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우리가 되게 잘했고 세상 둘도 없이 똑똑하니까 이제 전사고 쓰는데 떨어지면 아니 얘가 부족한 걸 채워서 대학교 갈 때는 좀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비공개다. 그치. 네, 비공개입니다. 근데 원래 자기소개서 평가 양식이나 여러 가지 평가 지표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 가야 되나요? 지금 세부평가 지표. 네네네. 이 세부평가 지표는 아예 공개가 안 되죠. 네, 아예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요 부분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 앞에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다 틀린데 이게 제가 이제 평가자들을 이제 평가하시는 면접관들을 데리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그 항목별, 아까 전에 자기주도 학습 경험, 뭐 지원 동기, 입학후 졸업계획, 인성 이런 데서 이제 그 평가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나 문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단어나 문구들은 평가 지표로 그 해당 학교에서 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알면 평가자들이 이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면접관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의 이제 구체성 뭐 이런 내용들을 써요. 이제 그 말도 애매해요. 근데 구체적인 것도. 이게 구체성이라는 건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문구들이 나오면 평가자들끼리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쓰면 다 점수를 주면 되는 거냐? 네. 그러면은 이 구체성의 의미는 뭐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구체성이라는 건 얼마나 얘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깊게 했는 거를 구체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만 있는 것만으로도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례 한 10개 쓰면 이제 얘는 뭘 그럼 한 거야? 이걸로 구체성으로 평가할 수 네. 있느냐, 아니면 사례를 하나를 쓰든 10개를 쓰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갔느냐가 구체성이냐. 이제 이게 사실은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단어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 단어로 쓰지만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봅시다 라고 갈 수도 있고.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근데 이게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지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요. 논의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자소서 관련돼서 해봤는데, 919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야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919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썼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이게 얘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학교가 야구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야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에 참 잘 맞겠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게 공부는 안 하고 야구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감점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잡히지 않으면 똑같은 아이의 글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 지표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문구들은 조금 바뀔 수 있다, 학교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매년 이걸 가지고 회의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학부에서 먼저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자료 이제 몇 개 가지고 올해 면접관들한테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테스트 하고 나서 그 점수 나온 거랑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구체성은 그럼 뭐냐, 우리는 구체성을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구보다는 그 토론장에 있어야지만 그 문구의 의미들을 명확하게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회의를 빠질 수가 없네요. 그걸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회의는 보통 이제 몇 회 진행하는데, 최종 회의는 일명 입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면접관 이제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들어갈 때 핸드폰이랑 이제 자기 뺏고 가둬두거든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제 열심히 평가하는데, 이제 그날 처음 이제 그 평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실험 회의에서 이제 요것들을 확정을 짓죠.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외부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고, 예전에 외대부가 경쟁률이 심했을 때 한 2주 갇혀 있었고, 경쟁률이 조금 약해지고, 뭐 학교도 이제 돈 좀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한 1주 갇혀 있었고 이랬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뭐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그래서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셨고, 그리고 유사도 검증이 꼭 들어가니까 제발 내 손으로 쓴 거는 유사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남의 거를 굉장히 많이 강하게 참고했다면 자기가 공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글이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 보통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이거는 괜찮지 않겠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랑 같이 특별 활동을 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양식의 여러 가지 세부 평가 지표가 있을 건데 그것은 학교별로 배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뭐 이 학교는 꼭 수학을 써야 붙고 이 학교는 꼭 과학을 써야 붙고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탐구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진실하게 쓰고, 그리고 면접장에 가서 그거를 제대로 평가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그게 어렵지만요 좀 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한마디 좋은 조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은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만나면서 드렸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면 나중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권이 나에게 있게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 노력하지 않는 만큼 선택권을 박탈당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 인생 내가 사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래서 끝없이 노력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예, 요게 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소장님에게 딸이 둘인데요. 소장님 딸로 태어난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아버지와 함께 소장님의 딸 두 분의 승승장구와 아발론의 승승장구를 울고 전 국민의 입학사정관을 꿈꾸신다는 소장님의 목표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입니다. 네. 자, 이슈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요거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